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2017년 2월 17일,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뭐, 오일은 워낙 좁은 데서, 만기를 앞두고 워낙 좁은 데서, 수렴 장세를 계속 펼치고 있어서, 네, 마땅한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로 달러에 대해서 좀 중기적인 추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게, 현재 보시는 게 유로 달러의 일봉이에요, 일봉. 네, 유로 달러의 일봉을 먼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가장 큰 건, 예, 여기서부터, 요게 언제냐면 2014년도 약 4월경인데, 여기 이때부터 이른바 22가 대대적인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폭이 굉장히, 양적 완화의 폭이 크다 보니까, 달러 대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약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유로화가 1.5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 일봉이니까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떤 그 폭으로 보면 이 하락 폭으로 보면 이렇게 엑스텐션으로 해보면 예, 약 138% 정도 수준까지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던 폭에 138% 수준에서 일단은 멈춰있긴 해요. 예, 멈춰있고 아주 구체적인 추세가 더 이상 발생을 현재 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달러 차트의 흐름을 볼 때는 네, 페리티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네, 그리고 양적 완화가 최근에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언제쯤에 생길 것이냐, 올해 중에 생길 것이냐, 즉 그동안 채권 매입 프로그램 5월간 약 800억 유로 상당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 한 10월경에 종료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고 많은 그런 22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요 이제 하락한 이후에 요게 이제 수렴 장세로 보이는데, 네, 반등이 좀 달러 차익 메모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결국은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그럴 모습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일봉상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일봉을 좀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저점 만들고 상당 시간에 이런 ABC 커렉션 형태의 모습을 띄다가 다시 또 이탈하고 반대로 저점만 고점 못 넘겼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이 깨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락 깃발음 같은 형태로 딱 이렇게 이제 수평우천을 하단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보면 이제 마지막 하락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채널 라인의 하단, 상단, 하단, 지금 이제 하단 아래쪽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보나치로 이렇게 이제 한번 기술적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 뭐 러프하게 보면 이 38%짜리를 아직은, 그러니까 아랫던 38%짜리를 아직은 못 넘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말씀 그대로 이게 바로 하락할 거냐, 반등했다가 하락할 거냐, 딱 지금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하락할 놈이었으면 이번에 반등이 여러 뉴스에 의한 반등이 조금 뭐였죠? 약했어야 되는데 반등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적어도 이 고점에 대해서 한 번은 더 확인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추가적인 흐름은 결국은 언제냐면 22가 다음 정책 회의를 발표할 3월
3월 9일인가 아마 예정돼 있어요. 3월 9일쯤에 가야만이 명확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 작은 차트로 한번 보시면 240분 캔들로 한번 보면요. 좀 정교하게 한번 금액을 한번 그려보면, 일점 상단이 1.1718, 아랫단이 03675, 보시면 딱, 네. 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가, 현재 딱 지금 이제 23.6% 레벨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일단 3월 9일 정책회의 전까지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모멘텀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세 구간으로 보고, 결국은 아마 지금 요 추세 라인이 있죠. 요 추세. 요 추세 라인을 한 번은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전제 조건은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려온 이 저점이 안 뚫린다는 가정에서 이 저점이 뚫려버리면, 이탈돼 버리면 그대로 약세로 그냥 확 더 바뀌어서 정책회의 전에 하향 이탈 가능성도 있어요. 3월 9일 정책회의 전에. 요 추세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요로가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하락 깃발음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내리고 조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주는 그런 하락 깃발음의 형태. 그래서 결국은 240분 캔들로 볼 때 요 마지막 이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까지의 반등, 그렇게 보면 약 50% 정도, 약 1.105 한 요 정도 수준까지의 어떤 그 단기 반등이 주요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들이 그 정책 22 정책에 의한 큰 하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파를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런 형태의 어떤 그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하락의 강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트럼프의 어떤 달러 약세 유도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종종 나오는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유로존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물론 변수는 최근에 또 그리스 문제가 다시 점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있을 많은 유로존의 선거들이 이른바 폴리티컬 리스크를 현재 만들고 있어서 정책회의 전에 만약에 이 저점이 이탈된다면 정책회의 때까지 추가적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요게 지지만 돼준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다시 달러 차익 매물이 좀 출현을 해서 뭐 여기 한 1.09, 1.10 수준까지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일봉상 설명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추세를 단언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뭐 엄청난 바닥권에 와 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봉상 목표치가 현재 형성이 된 장면이라, 여기가 이제 진짜 패리티로 갈 거냐, 그러려면 정책적 어떤 그런 이슈가 부각이 돼야만이 진짜 패리티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결국은 언제냐면 말씀드린 3월 9일 유로존의 정책회의, 그 다음에 3월 14일에 있을 3월 FOMC, 최근에 금리 인상, 3월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앨런 의장이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진짜 발생할 거냐는 제 생각에는 3월달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술적 견지에서는 네, 이 저점이 이탈되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강하게 더 그냥 요 1.036 최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훼손이 안 되고 조정파 모드로 간다면 다시 반등 가능성도 있다. 현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는 그런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의 정책에 모든 게 좌우가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중앙은행의 정책에 모든 게 좌우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 확신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재 일봉상의 위치에 와 있다. 하지만 불리시하게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다. 이제 이 장면은 기술적으로 즉 큰 폭의 상승이 추세적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장면으로 현재 보여진다. 따라서 반등을 제법 하면 결국은 매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반등의 한계를 제가 아까 이렇게 마지막 어떤 그 폭을 가지고 마지막 폭을 가지고 아직 38%가 계속 저항이긴 한데 1.08 수준이 근데 정책회의 전까지 기술적 흐름에 의해서 이 저점이 지금 차트에 보시면 이 저점이 훼손이 안 된다면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저점이 훼손돼서 더블 바닥, 트리플 바닥까지 가버린다면 정책회의 때 그냥 그대로 페리트까지 아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재는 결론적으로는 정책회의 전까지는 그냥 짧은 거래로 임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회의 전까지는 뭐 짧은 거래를 하면 무브먼트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이렇게 내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애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다시 여기서부터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무브먼트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폭을 가지고 다시 잘 기술적으로 재서 손절이 짧은 자리 일단 제일 좋은 손절 라인은 여기니까 이런 데 이제 붙어주면 매수 쪽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현재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로달러의 향후의 어떤 큰 추세는 결국은 3월 9일 유로존 정책회의, 3월 14일 FOMC 성명서 회의에서 파리티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추세적인 반전이 될 거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료일 건데 그래서 이제 유로화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현재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